Puerto Rico. Esta bomba yo la dedico a toda mi gente de Puerto Rico, a la familia Fontanet, allá en Cupe Alto y Lo Mejía en Vega Baja. ¡Que gocen! Bomba, bomba, para siempre. 경상도 한번 가기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먼지 3시간 넘게 달려왔는데 아직도 120km가 남았어요. 아이고야. 제가 한 1, 2년 전부터 헬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태생부터 멸치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빼짝 말라가지고 한 번도 살이 몸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저 같은 체형은 무조건 잘 먹어야 한대요. 탄수화물, 지방 가릴 거 없이 무조건 잘 먹으라고 하길래 돈가스로 살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좀 든든히 채우고 헬스를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포인트 죽이죠. 이 우측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야, 이 테트라 밑으로 바로 이제 무늬오징어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 멀리 지금 조사님들이 뜨문뜨문 한 분씩 계세요. 오늘 들어갈 포인트는 저 멀리 지금 갯바위들이 쭉 있어요. 무늬오징어가 서식하기 좋은 갯바위가 멀리 쫙 펼쳐져 있는데, 만약에 오늘 조사님들이 안 계시면은 이 테트라 포인트부터 쭉 돌면서 무늬오징어 탐사 한번 저 갯바위까지 이어서 경로로 한번 무늬오징어 탐사를 해볼까 했는데, 조사님들이 역시 계시더라고요. 낚시 조사님들 계실 때는 앞으로 절대로 입수하시면 안 되고, 안 계신 쪽으로 입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야, 포인트 죽이죠. 저기 왼쪽이 테트라 있는 지형이고, 여기 저는 지금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갯바위 있는 쪽으로 와봤어요. 야, 오늘 물색 죽이고 무늬오징어가 서식하기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이런 데다가 무늬오징어가 또 알을 놓고 번식을 하거든요. 아, 낚시 조사님 한 분 나오시네. 무늬오징어 잡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따뜻하게 환복을 하기 위한 이 세팅을 잘 마쳤습니다. 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영상이었거든요. 와, 바람소리 봐. 이번 주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얼마나 추워졌는지 난로의 중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급 제보를 받고 이 멀리 경상도 바다까지 달려왔는데요. 지금 경상도 바다에 대포 무늬오징어들이 많이 출몰을 한다는 엄청난 제보를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온 포인트가 아까 보셨다시피 테트라포드가 굉장히 많고 방파제 우측으로 500m 이상 되는 갯바위 구간이 나옵니다. 갯바위 구간에는 무늬오징어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대포 무늬 한번 탐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야, 이렇게 물속에서 봤던 물 중에 제일 커. 야, 어떤 거요? 안집보고요? 무늬오징어도 이 갈고리로 사냥하는데요. 갈고리도 긴 거면 좋아요. 무늬오징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빛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빛 비추면서 빠르게 내려가면은 애들이 기겁을 하면서 쏜살같이 도망을 가요. 짧은 것보다 긴 게 더 유리하긴 한데 아무래도 긴 거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무늬오징어 잡을 때 갈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정확도 유지하면서 킹을 하거든요. 무늬오징어 잡으실 때는 한 손보다는 두 손이 조금 유리하다는 점. 텐트 안이 엄청 뜨겁습니다. 이렇게 환복 다 마쳤는데, 오늘은 무늬오징어 말고도 뿔소라도 많을 거거든요. 뿔소라도 조금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인이 뿔소라를 조금 달라고 그래가지고 뿔소라는 나눔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고성 입수했을 때보다는 물이 훨씬 안 차갑습니다. 와, 그때는 얼굴이 진짜 꽝꽝 어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별로 차가운 느낌이 없어요. 오늘도 안전하고 재밌게 셀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원한 바다로 입수를 했습니다. 며칠 전 고성에 들어갔을 때보다 수온이 좀 따뜻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망상어 떼가 저를 반겨줍니다. 정말 망상어가 왜 이렇게 모여있던지 수백 수천 마리는 돼 보이더라고요. 오늘 파도가 꽤 치는 날이었는데 파도를 피해 모여있던 건지 망상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물속을 살펴보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복소라가 밑으로 한 마리 있더라고요. 물속에 입수를 하자마자 맛있는 전복소라를 하나 득템했습니다. 나이스 개차.
저번 주만 해도 기온이 분명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주만에 엄청 추워지더니 영하로 떨어지더라고요. 날씨가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어디와 점점 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쭉쭉 들어가 보는데요. 이제는 수면 위에서 바닥이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 저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를 한번 해봅니다. 쭉 덕다이빙을 해서 바닥까지 열심히 피닝을 해서 내려가 보는데요. 바닥에 다다르자 랜턴 불빛을 바위에 비춰보고 반사되는 빛을 이용해 제 모습을 한번 찍어봅니다. 제가 쓰는 이 마스크는 시야감이 정말 너무 좋은데요. 잘 보이는 바닷속으로 뭔가가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손으로 얼른 집어보니 짜잔, 정말 맛있지만 경상도 바다에는 개체수가 엄청 많다는 뿔소라였습니다. 무늬오징어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오늘 제가 지인 부탁으로 뿔소라를 조금 잡아가야 하거든요. 먼저 뿔소라를 보이는 대로 조금 잡아보고 오늘의 대상 어종 무늬오징어도 천천히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면 위에서 바닥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희미하게 뭔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왼손에 들고 있던 갈고리를 얼른 오른손으로 바꿔잡고 바닥까지 열심히 잠수를 한번 쭉 해보는데요. 밑에서 만난 건 11월에 먹으면 아주 맛있다는 도다리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갈고리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고 후킹을 세게 한번 해보는데요. 도다리가 빠진 것 같았지만 지금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품 안에 안고 조심히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도다리는 12월부터 1월까지 금어기인 생물로 이제 며칠만 있으면 도다리 포획이 금지되는데요. 금어기 전에 아주 운 좋게도 도다리를 한 마리 깨차했습니다. 오늘 해루칠 마치고 무늬오징어 잡으면 무늬오징어에다가 맛있게 소주 한잔 마시려 했는데 오징어뿐만이 아니고 아주 맛난 횟감도 하나 득템했어요. 한 번 더 아래로 수많은 뭔가가 하나 보이길래 쭉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수면 아래 바위 위로 뿔소라들이 얼마나 많던지 한번 잠수를 하면 2마리, 3마리, 3마리도 기본이고 눈앞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왼손도 이용을 해서 뿔소라를 한번 잡아보는데 손이 모자라서 몇 마리 들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사이즈가 얼마나 좋던지 한 손에 2-3마리만 잡으면 손이 꽉 차더라고요. 무늬오징어는 문어와 마찬가지로 여름이 지나고 기온이 슬슬 떨어질 때 사이즈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11월이 넘어서까지 문어와 무늬오징어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는데 오늘 무늬오징어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 열심히 녀석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수심이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를 한번 하니 계속해서 보이는 뿔소라와 맛있는 전복소라까지 1타 3피를 해서 숨을 채우러 위로 상승을 해봅니다. 수심이 있다 보니 피닝을 꽤나 오래 해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나저나 이제는 무늬오징어를 한 마리 발견을 해야 하는데 뿔소라를 몇 마리 잡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주위를 살펴보는데 드디어 무늬오징어를 발견을 했습니다. 랜턴 불빛을 가장 약하게 바꿔놓고 들고 있던 갈고리를 장전합니다. 갈고리를 장전하고 숨을 한번 고르고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운 후 쭉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카메라 각도가 잘 맞지 않아 카메라 각도를 조절해주고 갈고리를 양손으로 견고하게 잡아줍니다. 녀석이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강력하게 후킹해주니 맛있는 무늬가 촉 끝에 예쁘게 걸려있더라고요. 나이스 개차. 오늘 멀고 먼 경상도 바다까지 달려온 이유, 오늘의 대상어종 무늬오징어를 개차했습니다. 올라오는데도 녀석이 먹물을 엄청나게 쏘아대더라고요. 역시 무늬 사이즈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와 무늬 야 먹물을 계속해서 쏘아대는 녀석을 혹시라도 놓칠세라 도가망에 얼른 넣어주는데요. 도가망에 들어가자마자 녀석이 포획됐다는 걸 알았는지 주변 바다를 온통 까맣게 물들여 버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무늬오징어를 못 만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수심이 굉장히 깊어진 지형 또 밑으로 뭔가가 하나 보이길래 잠수를 한번 쭉 해봤는데요. 이번에 만난 녀석은 감성돔이었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좋은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갈고리 촉이 길면 거기 사냥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양손으로 강력하게 후킹을 해봤지만 눈치도 빠르고 운동신경도 좋은 녀석이 빠르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저는 보통 물고기 후킹을 할 때는 갈고리 촉이 짧은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짧은 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겨울에 피문어나 거리가 있는 무늬오징어를 사냥할 때는 긴 촉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긴 촉이 긴 만큼 정확도나 힘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긴 촉을 사용할 때는 항상 두 손으로 양손 후킹을 하는 편입니다. 한 번 더 갈고리를 장전, 바닥으로 뭔가를 발견하고 열심히 잠수를 한번 쭉 해보는데요. 이번 바닥에서 만난 녀석은 아주 고급 어종인 맛있는 뱅에돔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 더 양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킹하기 좋은 각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다가 녀석의 아가미가 노출된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후킹을 해주니 아주 맛있는 뱅에돔이 정확하게 걸렸더라고요. 나이스 개차. 맛있는 도다리에 뱅에돔까지 흑감을 하나 더 득템했습니다. 뱅에돔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이런 인증샷이 또 빠지면 안 되겠죠. 뱅에돔도 이 정도면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지금 5mm 장갑을 낀 상태인데 한 뼘보다 더 넘는 사이즈니까 아주 두툼한 녀석을 개차했습니다. 이 녀석도 얼른 조가망에 넣어주고 계속해서 무늬오징어를 찾아보는데요. 수온이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해조류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이 맛있는 미역을 먹고 있는 뿔소라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수온이 차가울 때는 이렇게 해조류 근처를 잘 찾아보시면 맛있는 뿔소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식사 중이었던 뿔소라를 나이스 개차해서 올라옵니다. 한 번 더 수심이 깊은 곳 바닥 위로 수상한 무언가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닥까지 열심히 한번 내려가 보는데 모래 위로 작은 점 거뭇거뭇한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봐야겠습니다. 바닥까지 열심히 내려오니까 이거 웬걸 뿔소라들이 한 곳에 딱 모여 있더라고요. 뿔소라 뭉탱이들이 주위에 얼마나 뭉쳐 있던지 뭉탱이를 하나 잡고 조가망에 바로 넣어주고 바로 위로도 사이즈가 엄청 큰 전복 옆으로 뿔소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뿔소라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한 번에 3마리가 잡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뿔소라를 바위 지형에서는 정말 많이 만났었지만 이렇게 모래 위에 뭉텅이로 올라가 있다니 앞으로는 바위가 있는 모래 지형도 잘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바닥까지 굉장히 깊은 줄 알았는데 체력이 많이 빠지다 보니 이렇게 느껴진 거였더라고요. 이제는 나눔용 소라도 충분히 많이 잡았으니 슬슬 출수를 해보려는데 출수하는 길에 아주 귀여운 갈고리가 하나 물속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녀석은 출수를 해서 방파제 옆에 살포시 올려줬습니다. 이제는 출수하는 길 역시나 입수할 때 보았던 수많은 망상어 떼들이 발갈하고 배웅해 주더라고요. 진짜 너무 춥습니다. 겨울에 이제 해르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등유 날로 켜도 너무 추워요 진짜. 와 이거 파세코 날로 켜도 엄청 춥습니다 진짜. 어차피 가는데 4시간 넘게 걸리니까 먹고 가야지. 기름을 또 넣어야 되네. 이야 많이도 먹는다. 무늬오징어랑 도다리랑 이 뱅에돔이거든요. 절반은 아빠한테 갖다 드렸어요. 거기다 소주 한 잔 드시라고 아빠 갖다 드리고, 맨 윗줄부터 무늬오징어 몸통, 무늬오징어 귀고요. 여기는 무늬오징어 다리, 여기는 도다리예요. 도다리인데 저희가 갈고리로 잡잖아요. 갈고리로 이렇게 후킹을 해서 잡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멍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뱅에돔입니다. 자 여러분, 짜잔. 자 이렇게 회를 한번 떠봤습니다. 맨 윗줄부터 무늬오징어, 밑에 도다리, 그 다음 맨 밑에 뱅에돔이고요. 이제부터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제 영덕을 갔다 와가지고 편도로 4시간씩 넘게 걸리니까 주유도 하고 이제 휴게소도 한번 들려야 되니까 5시간은 걸렸습니다. 멀리 갔다 왔는데 와가지고 계속 편집하고 일하고 하다가 벌써 저녁 시간입니다. 맛있는 안주 잡았으니까 한 잔 딱 마시고 일찍 자려고 합니다. 우측에 있는 거는 이건 전복소라 어제 잡았잖아요. 소라 이게 회 뜬 거랑요, 소라 한 마리만 회로 이렇게 썰었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소라 삶은 거예요. 현재 안주는 뭘로 할 거냐면 저는 뱅에돔으로 할 겁니다. 참돔, 뱅에돔, 돌돔 3개의 돔 중에서 참돔도 먹어보고 돌돔도 먹어보고 뱅에돔만 못 먹어봤단 말이에요. 잡아본 적은 많지만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어요. 뱅에돔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돌돔 같은 경우에는 살이 엄청 단단해서 씹으면 서걱서걱 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단단하게 맛있는데, 긴꼬리 뱅에돔이 돌돔이랑 식감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긴꼬리 뱅에돔도 서걱서걱 거릴 정도로 맛있다고 하는데 일반 뱅에돔은 똥뱅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같이 하시죠. 짠. 죽여. 자, 먼저 뱅에돔. 돌돔도 살이 빨갛잖아요. 돌돔처럼 완전 불그스름하지는 않지만 빨간빛이 돕니다. 맛을 잘 느껴보기 위해서 간장만 살짝 찍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는데? 와 너무 맛있습니다. 와 이게 돌돔처럼 완전 단단한 그런 식감은 아니지만 그것 정도의 단단함은 되는 식감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야, 안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안주 도다리가 지금 제철이에요. 도다리가 12월부터 1월까지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다음 달이면은 도다리를 바로 소액을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어종들은 이 금어기 근처가 됐을 때가 가장 제철이고 맛있을 때입니다. 도다리도 겨울이 되면서 살이 단단해지면서 이제 맛이 딱 오르거든요. 회는 보통 식감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도다리도 이 겨울에는 식감이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안주는 이 도다리에다가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드시죠. 자, 간장만 살짝 찍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야, 도다리 역시 맛있습니다. 뿔소라 회. 지인이 뿔소라를 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인한테 좀 따주려고 뿔소라를 좀 많이 잡았는데 딱 회로 한번 썰어봤습니다. 뿔소라 먹어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세 번째 잔도 같이 하시죠. 자, 뿔소라는 기름장에 찍어 먹겠습니다. 기름장. 와, 소리 봐. 들리세요? 와, 너무 맛있다. 와, 뿔소라가 전복회랑 비슷하잖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뿔소라 회맛. 맛있습니다. 제가 어제 물속으로 입수를 하자마자 이 무늬오징어를 굉장히 초입에서 잡은 거예요. 물속에 입수를 한 지 15분 됐으려나? 15분 만에 이 무늬오징어를 발견을 하고서 바로 내려가가지고 얘를 양손호킹을 딱 해가지고 이 무늬오징어를 잡았단 말이에요. 워낙 초반에 무늬를 잡았다 보니까 와, 오늘 무늬 마리수 하겠다, 한 5-6마리 잡을 수 있겠다 신나는 마음으로 해루질을 계속했죠. 근데 이거 웬걸 3시간가량 제가 해루질을 계속했는데 처음에 만난 무늬오징어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무늬오징어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갔던 버디 동생이 그 포인트를 자주 가는 친구인데도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은 해루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상도나 남해는 어제 한 번 더 느낀 게 경상도 바다 갈 때는 1박 2일이나 알을 잡고 박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반 오징어 회는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무늬오징어는 이거를 제가 지금 손으로 만져봐도 끈적끈적합니다. 이렇게 손에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붙어요. 일반 오징어는 이렇게 붙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붙을 정도로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한 이 식감이 입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이번엔 무늬오징어에다가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무늬오징어입니다. 한 잔 더 같이 하시죠. 짠. 살짝 올려가지고 진짜 와, 무늬는 진짜 비쌀만 합니다. 맛있거든요. 무늬 1등이고요 뱅에도 2등, 도다리 3등. 야, 이 무늬오징어 자주 먹어도 맛있어. 와, 무늬오징어 정말 맛있습니다. 막잔하고 여기다가 맛있게 먹고 12시간은 자야지 이 피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막잔 하시죠, 같이. 막잔 안주 역시 무늬오징어 한 잔 같이 하시죠.